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곧장 이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국빈으로 초대해라 이런 여러 가지 속내들 들여다봤더니 좀 만남이 어려우려나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참 이상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시간에서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저께 나온 거는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4월 초도 빠르다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하노이 결렬과처럼 뭔가 또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내에서는 중국 경제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적자 해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논점이 비껴나가요. 처음에는 지적재산권 탈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더니 갑자기 적자 해소를 위해서 시진핑이 제시한 거는 많은 걸 수입하겠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의 구조개혁 쪽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재료가 키포인트가 없어요. 막 산으로 다닙니다 이게.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어저께 이거 외에 시장에 이슈가 또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실업수당이 4주 만에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미국 시장의 핫 이슈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엉뚱하게 내구재라든가 건설 지출 이런 걸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했던 모습이 미국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재료가 없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재료가 없는 건 확실하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다. 특히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딜레이가 되고 있던 것은 시장의 투자가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모습이다. 그 얘기는 시장 투자가가 투자하기에는 꺼려지는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제가 아마 어저께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더 뻗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21선관에 갇혔다.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걸로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가요. 똑같은 차트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5일선은 타고 있는데 5일선은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1선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5일선이 오늘은 쭉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우상향을 하는 시점에서 어저께 정도에 21선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시그널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에 매기가 몰리거든요. 근데 그 매기가 몰리지 못하게끔 합니다. 무슨 꿍꿍이 속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버틸 만한 재료가 시장에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없다. 보잉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돼서 각국이 보잉 관련 비행기에 대해서는 운항 다 중지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장이 버티고 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우리가 뭐로 해석해야 되냐? 여기에 굉장히 궁금함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보는 이유가 미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랜 기간 2010년도부터 올라왔던 최고 목표치는 다 친 거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에 대한 그 고민을 시장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끌어올리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뭔가를 나와야 됩니다. 재료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재료가 나와서 물론 어저께 노딜 브렉시트가 안 됐다. 부결됐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버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 속에서 새로운 호재가 나오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버티는 그런 전략적 구조를 가져가는 상황일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뚫고 갈 수 있는 재료는 우리가 어디를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재료가 전혀 없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익 실현 구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산업 생산. 얼마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근데 산업 생산이 5.3%로 증가했는데 이게 2002년 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의 17년 만에 된 상황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중국에서 또 경기 부양 또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기 부양이 나왔을 때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걱정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제로까지 갔다 지금 2.2까지 올렸죠. 그러나 아직도 양적 완화 돈은 다 회수를 못했습니다. 유로존도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죠. TLTRO를 통해서 중국도 부양을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에 어떠한 부양책도 시장에 먹히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경기 부양은 딱 절벽에서 하는 상황인데 이 절벽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무역 분쟁에 의한 중국의 문제, 그것이 결국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미국이 이걸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부메랑은 미국으로 갈 거고 결국 미국은 트럼프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걸 100% 신뢰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개선되는지가 꼭 확인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결국 산업생산 쇼크는 경기 부양을 부를 거고 경기 부양을 부르지만 이것을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의 경기 부양이 아니라면 의미가 퇴색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차트를 보시면 지금 월봉이요. 아직 월봉 안 끝났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요게 조금 걱정됩니다. 요게 만약에 양봉으로 세워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월봉이 쭉 밀려서 요 양봉을 메워주는 음봉이 나와버리면 이때까지 경기 부양한 게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장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더 갈지 말지. 근데 사실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는 아시겠지만 MSCI에서 중국 A주의 비중 확대 하나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경기 부양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전략이었다. 결국 중국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느냐 안 빠지느냐 이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제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요. 만기날 동시호가에 외국인들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를 어저께 했죠. 그러면서 2150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귀한 신호톤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샀을까? 왜냐면요. 이거를 만약에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딱 봐야 될 게 뭐냐면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원달러가 1135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 지금 매수할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외국인 나가야 되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혹시 엊그저께 나왔던 한국은행에 대한 IMF 통화 완화, 추경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말이 되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한번 보고 답을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였고요. 양지수는 현재 코스피는 0.5 오르고 코스닥은 0.5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상승 하락 종목수 개수는 치열하게 싸움이 이뤄지고 있네요. 오늘 올라가는 쪽 종목들 들여다봤더니 중국 기업들, 면세점, 제지주, 건설 대표주, 폐기물 처리 업체들 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장 공감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이 시각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